안녕하세요. 백마군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달에 4천만 원 수익 가능하냐 뭐 보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 시작할 때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공개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론은 일단 가능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하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수익률이 한 38% 정도 되고 한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죠.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이 2018년도 52% 수익 달성 실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렇게 이제 크게 수익 나는 거가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음, 수익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이 주식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시점이 음,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자, 삼성전기로 한번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 나가고 있죠. 해 나가고 있으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속 관망을 하게 됩니다. 관망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상승을 한 요 정도 시점 되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구나. 이제 대세 상승을 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나 주식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네. 너는 주식 안 하고 뭐 하냐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소리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이 오르죠. 약도 오르고 나도 빨리 이제 가가지고 돈을 좀 빨리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급증이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주식 시장에 이제 뛰어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손실을 많이 본 이후에 주식을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제 강세장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인지하는 시점이 뭐 한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컷 많이 오르는 모습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주식으로 나는 많이 버는데 너는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시점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고 욕심이 나기 때문에 이제 막 돈을 털어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걸 털어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하면 이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사서 주식을 팔지를 못합니다. 팔지를 못하고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또 올려쳐 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가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지고 있다가 좀 빠지면은 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제 빠져가지고 내 본전까지 왔다 그러면 상당히 이만큼 이제 손해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내가 요 정도에서 해가지고 이익이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까지 본전이 와버렸네. 내 이익 본 거 이제 다 날라가서 난 손해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팔지를 못합니다. 팔지 못하고 또 더 떨어지면은 이제 좀 조정하다가 또 올라가겠지. 지금 손해가 얼만데 그러고 또 팔지 못합니다. 그러고 팔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물리면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물렸다. 2010년도에 물렸다 그러면 2016년도까지 한 6년 정도
어, 인내와 불안과 분노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주변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해서 이제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저거 다 뻥이다. 말도 안 되는 주식으로 개인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전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어 봤던 그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버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는 항상 돈을 잃었다, 주식하면 배가 망신한다, 이런 말만 계속 들어왔고, 본인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식은 무조건 위험한 거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베이스를 딱 깔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실제로 보면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파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버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리스크를 관리를 잘 하고 그런 장세 파악을 잘 하면은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그 이제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확신과 신념, 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분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웬만하면은 뭐 분석하고 골라내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누구나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종목을 고를 때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욕심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욕심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한번 뒤돌아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 후에 이거는 무리하게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욕심 때문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도박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라고 빨리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제 선정해서 들어갈 때는 그런 욕심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 기업이 이 정도면은 내가 들어가서 끝까지 버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볼모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볼모를 찾아내서 이거는 누가 뭐래도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볼목, 그리고 그런 환경, 그리고 기업의 가치, 현재 주가의 위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딱 분석해서 그런 자신감이 딱 생겼다 그러면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막 날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잘 이제 진입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다 해서 이제 딱 들어갔으면 어떤 주식이든 간에 진입을 하고 나서 내가 진입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기 때문에 진입하고 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뭐 이렇게 파동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파동을 탈 때도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내가 분석한 바로는 확실하게 올라간다, 이런 주문을 계속해서 외워야 됩니다.
보면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기술 수출을 하고 두 번이나 했죠. 두 번이나 하고 이렇게 이제 크게 급등이 나왔는데 하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하락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주면은 이런 이제 그러한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끝이 났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빠져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 기술 수출도 있고 돈도 잘 벌고 국내 제약 1위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 올라가되 또 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신약 수출한 부분이 잘 터져가지고 홈런을 한번 친다. 그러면은 주가가 상당히 점프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 볼모를 딱 이제 갖고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이제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딱 버티다 보면 이제 운이 좋았지만 이런 수출권이 다시 한번 나와서 오버슈팅이 생길 때 한번 털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 수익이 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갈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제 욕심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도로아무타불이 되는 겁니다. 더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힘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건지 이런 것들 이제 순간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경력이 필요한 겁니다. 경력과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런 이제 경험치가 내 몸속에 다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치가 다 녹아들게 되면 이제 서서히 욕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험치가 없이 그런 부분을 본인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본인이 실제 자기 돈으로 그렇게 이제 깨져도 보고 수익도 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뇌리에 그런 경험치들이 이제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치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은 센스 있게 판단을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1월 달에 많이 오르고 2월 달에 이제 이래 하고 뭐 3, 4, 5 이래 가고 6월부터 이제 많이 빠졌죠. 지금 이때 지수가 이제 9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근래 신고가를 이제 찍고 올라가는 그런 상태였죠.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로 급격하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한 상태에서 수익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이런 때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상당히 이제 새가슴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보고 모든 종목을 분석할 때도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이거는 지금 지수가 너무 높다 너무 높기 때문에 급격한 지금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한번 또 조정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매매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조심조심 하는 투자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좌를 좀 지켜 나가면서 초기에 좀 벌었던 부분을 잘 지키면서 이제 수익률이 발생을 했던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사놓고 그냥 이 지수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다 그러면 2018년도의 수익은 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과열 상태인지 아니면은 침체 상태인지 그런 부분을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유용하죠. 보면은 이제 1월 달에 제가 어떤 그 어디에서 이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목을 설명하다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 한번 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에서 한번 잡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실컷 조정을 많이 받았죠. 조정을 많이 받고 상승하는 척 하다가 한번 다시 꼬러 박았습니다. 꼬러 박았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정확하게 쌍바닥을 딱 찍어주죠.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런 쌍바닥은 절대로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상당히 무엇이 안 좋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빠지고 음봉으로 이제 좀 보여주니까 이제 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자리 잡고 여기에서는 더 빠질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급격한 상승을 한 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나서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당히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들어선 상태에서 쌍바닥까지 딱 이제 찍어주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면은 무조건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 급격하게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죠. 조정받고 월봉상에서도 이제 쌍바닥에 120선까지 정확하게 이제 딱 찍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지선이 확실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나 이때 당시에 봤을 때 여기서 쭉 내려서 음봉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포에 질렸을 겁니다. 공포에 질렸을 건데 그런 공포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공포를 이겨내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의 상태가 이제 2008년도 수준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PER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빠진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 자리가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구간까지 그대로 밀려 내려와서 121선까지 이제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욕심이 생길 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 공포가 이제 그게 달하면은 그때는 이제 욕심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떠한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한다 깊게 분석을 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볼모로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볼모로 잡고 볼모를 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옆에서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여기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런 강력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식은 떨어질 때 보면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떨어질 걸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저평가 영역이 들어오고 기술적으로도 그런 이제 지지하는 자리가 나타나면 또 이제 그 시장이 또 우호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이러한 사이클을 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저평가가 됐다 하는 그런 영역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분석을 하고 그 기업이 이제 속해 있는 산업군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이냐,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냐, 뭐 이런 거를 잘 따져보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따져본 후에 욕심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아닌 공포가 머리를 지배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 종목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지금은 확실히 저평가 영역이다 하는 것들을 잘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뭐래도 본인의 분석과 그런 저평가 영역이라는 그런 확신을 믿어야 됩니다. 본인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옆에서 이제 보면은 뉴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전문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 소음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소음들하고 주가를 보면 이제 다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주변 환경에 이제 이러저러한 소음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실력을 키우고 기업을 분석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위의 소음에도 귀를 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수익을 얻어 나가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공포의 주식을 사야 되고 욕심이 나면은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현재 자리가 저평가 자리냐 고평가 자리냐를 판단해 낼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대강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주식을 샀다 그러면 내 판단을 절대로 이제 다른 이런 소음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내가 맞다 이런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지면 결국은 이제 아주 나쁜 기업을 사지 않은 경우라면 웬만하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나면 또 이익을 본 이후에 또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떤 부분이 또 강세를 보일까 또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또 거기 가서 이제 또 수익을 내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어, 제가 20년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점점점 깨달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 재미가 있다 보니까 이런 주식 관련된 책을 뭐 얼마나 읽었는지 뭐 셀 수도 없이 읽어봤는데, 나중에는 이 보면은 이제 주식 책 내용들이 다 뭐 거기서 거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책을 읽는데 뭐 1시간 정도면은 그 내용이 거의 다 뭐 비슷해서 다 읽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경지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험과 그런 공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경험자들의 그런 조언들, 이런 조언들을 이거는 좀 한번 들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시장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돈을 어, 버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